저는 갈라치기. 갈라치기. 말하자면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지지를 받는 누군가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된다. 예. 없으면 그 상징 조작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. 세 가지 이야기 하신다는데 지금 두 가지 이야기. 지역 아니, 기본.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정책 경쟁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.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됩니다. 이계호 의원께서는 또 이낙연 그 전 대표하고 가깝다. 안 따라가죠. 아무리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. 민주당에 대해서 사진만 걸려 있는 건 사진관이다라고. 저는 사진관도 아닌 곳에서 사진관을 폐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민주당 저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제3지대 창당, 미래와 원칙과 상식 이미 탈당 3명 있고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했습니다. 전남도지사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남도지사에서 국무총리로 발탁됐고 지위를 오르면서 당 대표도 역임하셨고 민주당 출신으로 4선을 하셨나요? 5선. 5선을 하셨나요? 그 지역구에서요?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의원님? 4선이고 종로에서 한번 넣으셨죠.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. 탈당을 해가지고 개혁미래당이라고 공동 창당을 하겠다고 이제 원칙과 상식 그룹 3명이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한 걸로 최근 전해지고 있는데요. 또 우리 이계호 의원께서는 또 이낙연 그 전 대표하고 가깝다. 그쪽으로 우리 뭐 계보를 분류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분류가 한참 되곤 했었는데 안 따라가죠. 아무래도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뭐 제가 대선 경선 때 네. 이낙연을 지지를 했는데 네.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같은 지역 출신이고 해서 네네. 그렇지만은 그 후에는 이제 당연히 우리 당 후보였던 이재명을 지지를 했고 지금도 뭐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네. 대표와 함께 정책위 의장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무슨 계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는 맞지 않고요.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우리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모습.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. 네. 민주당이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리하지도 않는 여건 속에서 정말 민주당이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이번 총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려면 견제 세력이 반드시 튼튼해야 되고 예. 그 견제 세력은 정말 유일한 대안이 민주당이라고 봅니다. 예.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 네.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을 깨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부분적인 이탈이라고 하더라도 네. 그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젠가요, 그젠가요? 이낙연 전 대표가 또 광주에 와서 또 창당 공동 창당 협의도 하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호소를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전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언급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사진만 걸려 있는 건 사진관이다라고 혹독하게 폄하를 했어요. 그런 것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, 혹시? 사진도 없는 곳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. 그래도 사진이라도 걸어놓고 그 정신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뒤에 DJ라는 백드롭을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에도 DJ 정신을 함께 공유를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사진관도 아닌 곳에서 사진관을 폐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사진도 없는 데서 사진관을 폄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. 뭐 말도 안 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분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분들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게 민주당의 참 모습이고 또 민주당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 이후에 올 정치 일정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세력들은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됩니다. 그래야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 정부의 성과, 그다음 공과를 이렇게 다시 계승하고 발전시켜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헤어져 있을 때는 격한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금도를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대선 때 만나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안 만난다고 장담할 것 같은데 지금이야 이제 화나서 장담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개미손이라도 빌려야 될 때가 온다.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정책위원장님이시니까
개미손이 아니라 고사리손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품어줄 건 품어주고 네. 또 신당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네. 본인들이 물 마시던 우물 아닙니까? 네. 적당히 좀 금도를 지키면서 지금 현재 정치 현실이 굉장히 국민들은 답답해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정책 경쟁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고 네. 전 지구적으로는 기후 위기 있죠. 네. 그다음에 한반도를 비롯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평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책 경쟁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굳이 뭐 좀 폄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지금 이제 창당명도 개혁 미래당이에요. 우리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 세 분이 모여서 공동 창당을 합의하면서 내건 당 가칭이죠. 임시 당명이 개혁 미래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와가지고 좀 양양자 의원이랑 창당한 게 개혁 신당입니다. 왜 우리 거 빌려 쓰느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낙준 연대라고 그러잖아요.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? 혹시 민주당에서는? 그 제3 세력이죠. 네. 그게 이제 현재는 한 3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 제3 세력은 이제 비교적 성공한 네. 크게 성공한 경우는 없었으니까요. 오래 가지 네. 못했으니까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있고 그러는데 네.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아, 몇 가지 첫째는 조건이 지역 기반이 뚜렷해야 합니다. 아, 지역 어느 지역에선가는 그 제3 세력을 지지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또 네. 특별한 지지를 받는 누군가 그 상징이 필요한 거죠. 대통령 후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쉽게 말해서. 후보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후보감까지는 정말 안 가더라도 지지를 받는 누군가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된다. 예, 없으면 그 상징 조작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. 예.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3 세력이 성공하기 조금 비교적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냐.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세 가지 이야기 하신다는데 지금 두 가지 이야기 하시고 지역 아니, 기반.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저는 지금 이준석 그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개혁 신당을 이렇게 창당하면서 몇 가지 좀 사회 논쟁적인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. 노인 그 서울에서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하는 것을 뭐 12원짜리 그 쿠폰을 주고 이걸 갖다 4개월 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 몇 프로를 할인해 준다.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두 번째 최근에 나온 게 여성도 군대를 간 사람만이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, 혹시?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뭐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. 아, 노이즈 마케팅이다. 지금 뭐 누가 제3세력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?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그런 대결 구도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. 전반적인 시각들이 그런 측면에서 정말 색다른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정도 관심을 끌 수 있고 그것은 뭐 제3 세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. 또 한 가지는 갈라치기. 아, 갈라치기. 말하자면 전부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일부라도 땡겨와야 된다는 말하자면 노인과 말하자면 남성? 청장년층을 갈라치기 하고 또 20, 30대 여성과 남성을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갈라치기 전략은 굉장히 나쁜 선거 전략이고 정치 그 전술이거든요. 네. 그렇지만은 워낙 그쪽 그 제3 세력의 물론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저는 뭐 그러한 전략과 전술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. 네.